민수는 모든 걸 믿었습니다. 아내는 누구보다 순수하고 깨끗하다고. 하지만 그의 등 뒤에서 지연과 준호 사이에는 금기된 시선이 오가고 있었죠. 형은 몰라. 하지만 난 알아. 넌 이미 내 여자라는 걸. 밤마다 지연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민수가 출근하고 나면 현관 앞에는 어김없이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형수님, 나랑 얘기 좀 하시죠. 그는 언제나 이유를 만들었고 지연은 매번 거절했지만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심장은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쿵쾅거렸습니다. 숨기려 했던 그날 밤이 점점 그녀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으니까요. 형수님, 왜 이렇게 겁에 질려요? 혹시 형이 알아챌까 무서운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느리게 흘러나왔습니다. 지연은 애써 시선을 피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날 밤 입만 열면 형은 더 이상 당신을 믿지 못할 거예요. 그는 손끝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연은 두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제발 그 얘기 꺼내지 마. 당신이 뭘 원하는지 알아. 하지만 나 절대로. 절대로?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준호의 웃음소리가 방 안에 울렸고 지연의 심장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미친 듯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우리 주말에 어머니 뵈러 가자. 내가 있으면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지연은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맞은편에 앉아있던 준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래 머물렀고 마치 두 사람만의 비밀을 조롱하듯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지연의 젓가락이 덜컥 떨어졌습니다. 민수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지만 지연은 숨이 막혀 식탁 위에 공기가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민수가 잠든 후 지연은 조심스레 거실불을 끄려 했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형수님, 이렇게 도망치듯 살 거예요. 지연은 숨이 멎는 듯 굳어섰습니다. 준호씨, 제발 그만해. 준호는 천천히 다가와 그녀의 길을 막았습니다. 형은 순진해요. 하지만 난 알아요. 그날 밤 우리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연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그건 실수였어. 다 잊어야 해. 아니요, 형수님. 난 잊을 수 없어요. 그리고 형수님도 이렇게 떠는 걸 보니 잊지 못한 거잖아요. 준호의 속삭임이 칼처럼 파고들었고 지연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벽에 몰려 있었습니다. 지연은 힘껏 몸을 돌려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준호의 손이 그녀의 손목을 거치게 붙잡았습니다. 놓아. 당장 놓으라고.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호는 낮게 웃었습니다. 형수님, 이렇게까지 거부하는데 왜 아직도 내 눈앞에 나타나는 걸까요? 지연은 필사적으로 손을 뿌리쳤습니다. 난 잘못한 거야. 그날 밤은 없어야 했던 일이야. 민수 씨만큼은 절대로 들켜선 안 돼. 순간 준호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형수님, 그럼 더 이상 날 거부하지 마요. 내가 침묵하는 데가 이제 형수님이 치를 차례니까. 지연의 숨소리는 거칠어졌고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대립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손이 천천히 풀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형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나한테 와요. 지연은 숨이 막히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쳤어? 어떻게 그런 말을. 형수님, 선택은 간단해요. 나와 함께 하든가 아니면 형에게 모든 진실이 밝혀지든가. 지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지만 준호의 목소리는 더 낮게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는 도망칠 수 없어요. 이미 그날 밤부터 우리 운명은 얽혀버렸으니까.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절대 그럴 수 없어. 내가 어떤 잘못을 했든 민수만은 지켜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나 준호는 한 발자국 더 다가오며 속삭였습니다. 형수님, 애써 부정할수록 형은 더 상처받게 될 거예요. 당신이 지키려는 형, 결국 내가 무너뜨릴 겁니다. 지연은 벽에 등을 붙이고 두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어둠 속 그녀의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해. 지연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준호의 눈빛은 오히려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민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문득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히는 순간을 보게 되었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공기. 지연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고 준호는 태연한 척 웃어 보였습니다. 민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둘이 무슨 얘기해? 아까 눈빛이 좀 이상하던데. 지연은 당황해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러나 민수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의심이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회사에 가야 했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흐르던 묘한 공기, 아내와 동생 사이의 낯선 눈빛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연아, 요즘 힘든 일 있어? 아니면 준호랑 무슨 일 있었어? 지연은 움찔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괜히 오해하지 마요. 그러나 준호는 문가에 서서 미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수의 눈빛이 그를 스치자 순간 공기 자체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민수의 가슴 속에는 날카로운 불안이 깊이 박혀버렸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보고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장면. 지연이 준호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준호는 느긋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형은 절대 눈치 못 챌 거예요. 하지만 오늘처럼 나를 피한다면 그땐 형에게 다 말할 수밖에 없겠죠.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눈을 감았습니다. 민수의 손이 문틀 위에서 떨렸습니다. 귀에 들어오는 모든 말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귀를 찌르는 말들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지만 그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게 식어버린 시선으로 지연과 준호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주먹이 덜컥 쥐어졌고 손등 위로 핏줄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무표정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다.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있다. 민수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문틈을 사이에 두고 마지막까지 그 차가운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민수는 평소처럼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연아, 오늘 저녁엔 내가 일찍 들어올게. 같이 밥 먹자. 지연은 순간 눈을 피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말이 오히려 가슴을 찌르는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러나 민수의 눈빛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고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옆에서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 그의 손끝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민수는 말없이 출근 가방을 들고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웃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평소와 다르게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지연아, 준호도 같이 먹자. 오늘은 내가 고기 사왔어. 지연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준호 역시 순간 굳었지만 이내 태연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 갑자기 웬일이야? 식탁 위에는 고기가 구워지고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전혀 다르었습니다. 민수는 술잔을 가볍게 기울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가족끼리는 거짓말 없어야 하지. 그래야 오래 함께할 수 있는 거니까. 그의 시선이 지연을 향하자 지연은 숨을 멎은 듯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준호는 억지로 웃음을 유지했지만 이마 위로 식은땀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잔이 몇 차례 오가고 분위기는 겉으론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무심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준호 너희들 요즘 참 자주 함께 있는 것 같더라.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은 젓가락을 떨어뜨렸고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 무슨 소리야? 그냥 우연이지. 준호가 애써 웃으며 말을 이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잘못 본 거겠지. 근데 말이야, 난 가족끼리 숨기는 게 제일 싫더라. 그의 말끝이 길게 이어지자 지연의 눈가에 차갑게 식은 땀이 맺혔습니다. 민수는 술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지연을 꿰뚫듯 바라보다가 천천히 준호로 옮겨졌습니다. 준호야. 낮게 울리는 목소리에 방 안의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형한테 숨기는 거 없지? 지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준호의 눈빛은 잠시 흔들렸습니다. 당연하지, 형. 무슨 소리야? 준호가 애써 웃어 보였지만 목소리 끝이 갈라졌습니다. 민수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거짓말은 오래 못 가. 언제나 끝내 드러나게 돼 있거든. 그 말에 식탁의 고요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지연의 숨소리조차 방 안을 가르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테이블 위에 툭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알겠어? 지연과 준호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화면에는 지난밤 두 사람이 은밀히 대화하던 영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나는 형수와 내 동생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만 마음이 놓이더라. 지연은 숨이 막히는 듯 입을 틀어막았고 준호는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낮고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칼날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거짓말은 끝내 드러난다 했지. 이제 변명해봐. 식탁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지연은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고 준호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입술만 떨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가장 믿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당할 줄은 몰랐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오늘 밤 너희 둘, 이 집에 남을 자격 없어.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민수야, 제발 그게 아니야.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그의 뒷모습이 집안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민수의 휴대폰 화면에 깜빡이는 메시지. 당신 진실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지연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서늘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민수는 분노보다 더 큰 혼란에 휩싸였다. 지연은 배신자인가 희생자인가? 그리고 다음날 민수 앞에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나면서 사건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민수는 메시지 발신자를 확인했다. 그것은 지연의 친정엄마였다. 민수야, 지연이는 잘못한 게 없다. 돈 때문에 내가 준호에게 부탁한 거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제야 지연의 눈물이 진짜라는 걸 알게 됐다. 지연은 울부짖었다. 민수씨, 나도 알고 있어. 잘못이란 거. 하지만 엄마의 빚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막으려다 준호에게 이용당한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준호는 비웃음을 지으며 술잔을 들었다. 형수, 변명은 그만해. 결국 즐겼잖아. 그리고 형, 세상에 영원한 믿음 같은 건 없어. 그의 말은 방 안을 더럽게 울렸다. 민수는 무겁게 일어섰다. 지연, 내 아픔은 이해하지만 배신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어. 그는 준호를 향해 마지막으로 차갑게 내뱉었다. 내가 동생이라는 게 내 인생 최악의 불행이었다. 문이 쾅 닫히며 집안은 무너지는 울음소리만 남았다.